도저히 안 되겠는가 봐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고 이제 꺼내 들었어요. 야당은 방탄용 벙커라고 반발하고 있고, 윤통이 지시했다. 윤통이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2월 7일날 윤통이 한 얘기입니다. 제2부속실 경우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때가 2월 7일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든지 문제가 있을 때 사회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2부속실이 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박절하게 막지 못했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 제2부속실 설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지금은 이 김건희가 제2부속실도 설치하지 않고 제1부속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제1부속실, 영부인을 보좌하는 것이 제2부속실인데, 제1부속실 대통령을 보좌 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처럼 막 구는 거야, 지가 다니면서. 월권행위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관리가 안 돼. 원래는 하나하나 기록을 다 해야 돼요. 모든 거 하나하나. 대통령과 영부인의 기록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에 관한 것을 안 하고 있죠. 제2부속실이 설치돼서 공식적으로 세금이 딱 구역이 되겠죠. 1부속실 세금, 2부속실 예산 딱 구분이 될 건데, 그러면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이제 무도한 집단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죠. 더불어민주당 최면식 대변인 논평,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떻게 끝날지는 불보듯 뻔하다.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는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임성근 전 사당장 구명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의혹이 더욱 쌓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용인 거예요, 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시에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특히 압권인 게 뭐였어요? 콜검 조사. 검사들을 경호처 불러다가 신분증 뺏고 휴대폰 뺏고 신체 검색도 했겠죠. 진짜 치욕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가 원하는 조사를 소파에 앉아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보도에 하면 소파에, 편안한 소파, 카우치 소파에 앉아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의자가 아니고. 피곤하면 나 더 이상 조사 안 할 거야.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국민적 공분이 살만도 하죠. 그 정도면. 얼마나 윤석열이 궁박했던지 이 특별감찰관, 국회 목소도 국회가 추천을 해주면은 임명을 하겠대요. 자, 진짜 좀 약간 궁하긴 궁한가 봐요. 요놈들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 후보도 추천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국회에서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죽이나 급했으면 저런 말을 윤석열 입에서 하겠겠어요. 진정성은 없어 보여요, 이놈들. 무슨 꿍꿍이 속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젯밤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용산서 비공개 독대를 했다. 윤한 갈등 해소 계기 되나.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고 나서는 단독 모임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도부하고 낙선자들까지 포함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을 다 불러다가 희한한 축하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던지 그 후에 6일 만에 독대가 이루어졌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때는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윤석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고 격려했고,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희한한 말이었죠. 이 얘기도. 한동훈이 잘 주변에서 도와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 이 얘기가 약간 압박성으로도 들렸잖아요. 한동훈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 원내 총무라든지 정책위의장 정점식
또 추경호 등과 상의해서 잘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이 얘기는 이제 들렸었는데 한동훈은 의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당시에 독대를 안 했어요. 독대를 안 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원도 지금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이 선정이 돼서 최고위원회 운영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특검법이 지금 윤석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다 걸려 있어요. 이 국힘의 입장은 지금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망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라도. 자,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4표가 무너졌잖아요. 4표가. 국힘이 108석인데 104석밖에 반대표가 안 나왔어요. 4표가 반란표가 생겼어요. 총 8표의 반란표가 나오면 이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야당 범야권이 192석이잖아요. 8표가 나오면 무너지는데 지금 반전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도 지금 급한 거야. 게다가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최혜병 특검법은 받겠다. 발의하겠다, 받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급한 거예요.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김건희하고 한동훈 사이가 극도로 안 좋습니다. 극도로 완전히 이렇게 남남처럼 갈라섰어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과는 어느 정도 이제 검사 생활을 한 20년 이상 같이 했으니까 윤석열 쫄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인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접점은 있는 거예요. 한동훈도 지금 현재는 지금 당대표 지금 취임 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도 한동훈이 다 장악을 못했어요. 지금 3명이 친윤 계열입니다. 인요한, 김민전, 또 김재원 최고 이 3명이 지금 그 친윤 계열이라서 지금 거의 반반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윤석열의 임기가 거의 지금 한 2년 반 가까이 남았잖아요. 3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 권력을 윤석열이 아직도 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한동훈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멀리할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입장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검찰 세력 중에는 상당히 한동훈 계열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반반이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절치부심 지금 기회만을 지금 엿보고 있는 거죠. 검찰 이놈들은 이제 틈만 봐서 이게 권력이 한동훈으로 돌아섰다면 완전히 한동훈 쪽 확 돌아설 겁니다. 윤석열 가지고는 도저히 정권 창출이 안 되겠다. 검찰 권력이 완전히 망하겠다 싶으면 한동훈이면 충분히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때 확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치게 될 거예요. 검찰은. 그래서 이제 어제 회동이 보여주는 것은 얘네들은 언제든지 한편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만 맞으면 언제든지 한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르면 오늘 임명할 전망이다. 야당은 즉시 탄핵하겠다. 이진숙 진짜 깜도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공용 카드를 그렇게 슈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카드깡 슈킹 비슷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유소에서 200만 원 결제하고 보니까 무슨 빵집에서 수백만 원 결제하고 보니까 와인도 보니까 몇천만 원 샀더만 와인을.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CGV에서도 200만 원 정도를 세 차례에 걸쳐서 긁어요. 이게 다 슈킹해 놓는 거 카드깡 비슷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미리 선결제 해놓고 계속 평생 먹으려고 하는 거야, 가족들이 가서.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이준숙 이런 자를 방통위원회에 오늘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은 즉시 그러면서 오늘 임명하는 즉시 박문진 MBC 대주주죠. 박문진 이사들을 새로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MBC 이사진을 다시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마자 지금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겠다라는 겁니다.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고 바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하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하게 하겠다. 원포인트죠. 윤석열은 이
박문진 이사 선임권 하나만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준석 임명하게 해서 그만큼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강한 거예요. MBC 장악해서 관제 언론 만들겠다라는 거죠. KBS도 장악했지, YTN 장악했지, 지금 연합뉴스 장악했지, MBC까지 장악하면 큰 방송은 이제 장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세상 만들겠다.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방송만 조용하면 이 검찰 독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오산이에요.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자, 김건희 논문 검증하기로 하고 나서 숙대 총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재표결하기도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무슨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표결하지 않기도 해서 이 문시현 교수죠. 문시현 교수의 취임 총장이 확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결국 여론에 굴복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히 비등을 했었죠. 국회에서도 압박을 했었고요. 말이 되냐 한번 해놓고 나서 다시 무슨 이사회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논문을 재검증을 할 겁니다. 조만간에 할 거고, 김건희의 몰락은 숙대 석사 논문이죠. 숙대 이 표절률이 거의 4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절이 거의 확정이라고 돼요. 예비 심사를 했는데 표절률이 거의 40%대 나와서요. 그러면은 거의 확정입니다. 이 문시현 교수가 김건희 논문 재검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논문 검증을 통해서 이 김건희 논문 표절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박사 논문도 취소가 됩니다. 석사 논문 없이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석박사 논문이 다 취소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된 겁니다. 뻔뻔하니까 석박사 논문 표절로 결정이 나고 또 취소가 돼도 뻔뻔하게 또 돌아다닐까요? 정말로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건희가 이 석박사 논문이 표절로 결정나고 그런 상황임에도 뻔뻔하게 얼굴 빤빤히 쳐들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